자, 이번 주는 조금 중간고사 전주라서 내용을 조금 약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 자판기 예제가 많이들 좀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좀 쉽고 단순한 형태들로 이번 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멀티플 시퀀스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시퀀스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멀티플 시퀀스는 예를 들면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요, 뭔가를 먹으면서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먹으면서 이빨은 이빨대로, 그리고 위는 위대로 움직이죠. 식도는 식도대로 움직이고요. 이게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서로 상반된 또는 비슷한 일들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독자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퀀스를 처리하면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순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팔다리가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멀티플 시퀀스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시퀀스는 사실 지능형 문제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능형 문제에서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시퀀스가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가를 머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너 지금 무릎 각도 45도로 꺾어, 발목 각도 25도로 꺾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능형 문제 쪽에서는 이 멀티플 시퀀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기화는 되고 있지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움직인 다음에 꼭 왼쪽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걸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각도를 살짝 꺾을 때 왼쪽 다리도 같이 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2개 이상의 기능들이 시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멀티플 시퀀스입니다. 우리가 집게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때 집게손가락 움직이고 엄지 움직이고 집게 움직이고 엄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집게는 집게대로 엄지는 엄지대로 움직여서 물건을 잡는 것들, 그러니까 집게와 엄지손가락이 각각의 시퀀스 동작들을 하게 되고 그 2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물건을 잡는다라는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의 관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멀티플 시퀀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 멀티플 시퀀스에 대한 것들을 주력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숙제도 좀 단순 노가다성 열심히 배치하면은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으로 숙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고 못 짜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긋지긋한 예제로 좀 달라지는 형상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렉처 4에서 이 블러킹과 넌 블러킹이라고 하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난주 우리가 블러킹과 넌 블러킹이라고 하는 2가지 얘기했었고요. 자, 왼쪽이 이제 블러킹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A 안에 지금 보시면 P 컨트롤 같은 게 있어서 이 안에 무한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또 B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P나 PD, D는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습니다만 P 컨트롤을 하는데 에러가 특정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액션을 해야 되더라 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 루프가 돌면서 시퀀스가 먼저 A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선 A가 무한 루프를 돌다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때서야 탈출해서 다시 B를 실행을 시키다가 조건을 만족하면
탈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A하고 B가 동시에 처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하고 B가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우개가 안 나오냐. A하고 B가 동시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A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A가 끝날 때까지 B는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A에서 막혀가지고 B가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을 블러킹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런 루프를 두 가지를 써서 무한 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은 A하고 B가 A에서 블럭이 걸린다 하더라도 B는 B대로 열심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여기 A 지점에서 이 루프 1에서 A 지점에서 무한 루프가 걸려 있더라도 이쪽은 뱅글뱅글 돌면서 B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러킹이 되질 않아서 넌 블러킹 사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멀티플 오브젝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하고 B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팔과 다리가 있을 때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를 한 다음에 꼭 B를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몸에서 시퀀스로 따지면은 뭐 음식은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입에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 대장 거쳐서 배출이 되는 이거는 이제 시퀀스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야지만 위로 갈 수가 있고요.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을 거쳐야지만 대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퀀스인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각각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팔이 움직인 다음에 다리가 꼭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 서로 독자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끝난 다음에 B를 하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싱글 단 하나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경우들, 지능형 문제들 또는 뭐 간단한 어떤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만 시퀀스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물체들은 우주 전체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에서 모든 입자들, 파티클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입자 하나가 있고 여기 있는 입자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얘는 얘대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얘는 얘대로 시간에 대해서 하는데 갑자기 두 개가 시간축 안에서 서로 만나서 또는 중력이 또는 인력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왼쪽에 있는 것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나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은 시간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자들, 우리 몸이 대부분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런 뱅글뱅글 돌고 있는 원자들이 수조 개 이상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원래부터가 멀티플 오브젝트들이 멀티플 시퀀스로 되어 있는 거대 시스템이 바로 우리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멀티플 오브젝트이자 멀티플 시퀀스로 대부분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식을 먹고 배출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서로 그 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움직임과 뭐 예를 들면 눈썹의 움직임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죠. 물론 이제 발바닥으로 눈썹을 누르고 있으면 영향을 주겠지만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처음부터 이 넌 블러킹이 원자 레벨에서 보시면 뭐 완벽한 넌 블러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프로그래밍화하는 지능형 문제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은 원래부터가 싱글 시퀀스로 거의 대부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령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그걸 멀티플 시퀀스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 기법적인 것들을 조금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플 시퀀스에 대한 예제로서 이번 주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뒤에 비트박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멜로디가 입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스트링들, 뭔가 기타, 뭐 바이올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밑에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드럼에 해당하는 비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게러지 밴드라고 하는 애플 쪽, 아이폰, 뭐 맥에 보시면 게러지 밴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한 사례입니다. 또는 좀 고급 툴,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는데 FL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이 FL 스튜디오나 가라지 밴드로도 가능합니다만 게러지 밴드도 되지만 FL 스튜디오는 정말로 음악 만들 때 실제 믹싱 작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주요 툴들이죠. 이런 툴들을 보시면은 뭔가 여기는 지금 보컬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쪽에 X방향이 바로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펜이 없으니까 쓰기가 어렵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시간에 대해서 음성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위에 비올라나 이런 것들이 붕싱빵, 붕싱빵빵, 뭔가 멜로디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오르간으로 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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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기타로 갱갱갱갱 하고 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별로 악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시간축 위에 정렬이 되어 있고 잘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때 내고 있는 각각의 음원들이 한 군데에 매칭이 잘 돼서 합쳐서 요만큼이 예를 들면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음들이 조화가 잘 맞춰지면 하모니가 생기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이고요. 이것들이 채널별로 서로 말도 안 되게 섞여지면은 굉장히 듣기 싫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아이폰 계열이나 뭐 맥 계열들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게러지 밴드를 한번 설치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멜로디 라인하고 비트들 추가해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음원들이 공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펑크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펑크락 쪽에 뭐 가끔 보시면은 장난도 치고 뭐 프레이즈라고 불리는 아마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레이즈. 그래서 한 음절 단위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레이즈면은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구간들을 프레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코드들로 쿵짝쿵짝 뭐 예를 들어서 음표 한 줄 정도 쫙 있는 악보 채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나왔다가 또 비슷한 거 나오고요. 그래서 음악의 지난번에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지만 음악 악보를 보시면은 시간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 줄 바꾸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때 악보 이런 거 배우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쪽은 사실 처음부터
시퀀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악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바이올린 쪽 악보 따로 있고 베이스 쪽 악보 따로 있고 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음악적 지식을 필요로 하니까 모른다 치고 바로 여기 작은 북 그리고 하이햇 드럼 쪽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럼 저도 칠 줄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햇은 칭칭칭 하나 소리가 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스네어들은 퉁툭툭 퉁투툭 퉁투툭 이런 북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더 안 가시면 큰 북, 작은 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프레이즈가 이 지금 제가 루프로 표현해 놨는데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초가 걸린다 라고 하면 이 시간축을 따라가다가 A 스네어가 나타나면 칙 하고 한 번 쳤고요. 또 요만큼 가면 칙 하고 쳤고 또 한 번 가서 퉁 또 가서 퉁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의 등 프레이즈 안에 4개의 스네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루프가 있다고 치고요. 시간이 똑같다고 치면 하이햇을 쳐서 피식, 치키, 칭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반쯤 간 다음에 칭 하고 가면 둥 위에 있는 거에서 소리가 나겠고 밑에서는 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이제 둥치기작착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멀티 시퀀스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는 제 입으로 둥치기작착 이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음악 쪽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이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 음악 관련된 앱들이나 장난감들, 프로그램들은 옛날부터 되게 많이 갖고 놀고 있는데요. 이 멀티플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예제가 음악이고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플 시퀀스 예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L4F1입니다. 우리가 이 번호하고 렉처 번호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서로 안 맞고 있는데, 이 F는 왜 F냐? L4, 네 번째 F1은 오늘 다룰 내용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분수, 파운틴이 되겠습니다. 파운틴. 그래서 F로 모든 것들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L4, F1에는 내가 멀티플 시퀀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그러면 2개 써야 되나? 라고 하는 아주 처음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타이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타이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2개 쓰면 멀티플 시퀀스를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타임을 2개 제가 잡아봤습니다. T1이 있고 T2 얘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타이머 1번 타이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2번 타이머 있습니다. 근데 1번 타이머는 10ms마다 동작하고요. 2번 타이머는 40ms마다 동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타이머 안쪽으로 온 타이머 안에 들어가니까 id가 1일 때, 즉 첫 번째 타이머죠. 첫 번째 타이머일 때는 T1 값을 10ms, 10 나누기 1000이니까 10ms가 되겠죠. 0.01입니다. 그걸 더해주고 화면에 그려주고요. 타이머 두 번째 게 동작을 하게 되면 40ms만큼 T2에다 더해주고 화면에다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드를 가지고 결과를 보시면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 각각 10mm, 40mm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처음부터 T1이 나올 줄 알았는데
T2가 먼저 나왔네요. T2가 나왔는데 T2가 한번 벌써 돌아갔어요. 그래서 40ms랑 0.04가 나왔고요. T1은 인제서야 이 루틴이 동작을 하니까 T1은 0.01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할 때 이미 한 스텝 정도 T2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는데 T2가 먼저 동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T2는 0.04초라고 했고 T1은 0.01, T1은 0.02, 0.03 그리고 T2는 업데이트 돼서 0.08 나왔고 이제 T1은 0.04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T2 0.04 갱신이 된 부분이에요. T2가 잡히고 0.04, 0.08, 0.12, 0.16 그리고 그때의 T1 값을 보시면 0.01, 0.04, 0.07 여기는 지금 보니까 0.10입니다. 하나도 안 맞죠? 말 그대로 진짜 멀티플 시퀀스처럼 서로가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다를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T1, T2가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T1은 T1대로, T2는 T2대로 한 타이밍이 되면 이 온타임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시간이 약간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멀티플 시퀀스의 우리의 원래 의도하고 되게 비슷한 결과를 갖고는 오지만 얘네들이 시간이 요 사이 간격들을 보시면은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 시퀀스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2개, 3개, 4개, 100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이 변형된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시퀀스를 2개 이상의 타이머를 쓰는 예제가 L4, F1이라면 자 이제 또 다른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L4, F2입니다. 여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2개의 타이머를 쓰지 않고요. 오브젝트를 2개, 객체를 2개를 잡고 타이머는 1개만 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예제가 L4, F2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게 조금 더 편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브젝트가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셀프 T1, T2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카운트 밸류 뭔가 개수를 세는 변수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변수 2개죠. 오브젝트가 2개는 아닌데 이 T1, T2가 각각 오브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변수 2개이지만 오브젝트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예제에서는 변수로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서 보시는 분수 예제들에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오브젝트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는 카운트라고 하는 CNT로 표현되어 있는 CNT라고 보통 쓰면은 카운트, COUNT 개수를 세다의 개념 카운터 요거를 CNT라고 많이들 이렇게 적습니다. 타이머는 0.01로 잡아놨고요. 그럼 아까는 10ms하고 40ms였는데 이번에는 10ms짜리 타이머 1개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자 아이디는 1이 들어오면 타임 1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에 시스템 타임을 T1에다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타임 2에서는요 카운트 밸류가 퍼센트 4라는 건 뭐냐면 나눠서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일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퍼센트 B를 하게 되면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게 되겠고요. 4% 3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퍼센트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CNT는 현재 0이기 때문에 CNT의 나머지를 구하면은 그냥 나머지는 0인 거죠. 0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겠고요. 요 그때만 시간 T2를 업데이트 했고요. 그리고서는 한 스텝 갈 때마다 카운터 밸류를 1로 다시 늘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전체 시스템 타임은 0.01초로 10ms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T1, T2가 각각 10ms, 40ms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최소값인 T1의 결과 0.01에 해당하는 값으로 시스템 속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가장 빨라야 되는 속도로 타이머를 잡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40ms는 카운터 밸류를 보면서 얘가 10ms 이제 값 하나 올라가고요. 20ms 값 2개 됐고요. 3번, 네 번째 가게 되면 40ms라 카운터 밸류가 4니까 4 나누기 4 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만 T2라고 하는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출력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아주 예쁘게 T1, T2가 깔끔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T1하고 T2가 똑같고요. T1하고 T2가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T2는 4번 간격으로 정확하게 값이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1과 T2가 전부 다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하나를 쓰고 오브젝트를 2개 이상으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내가 서로 다른 샘플링 타임, 타이머 간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동기화가 굉장히 잘 되는 깨끗한 코드를 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기법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게임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 에이전트가 되게 많은 것이 사실 게임이 되겠는데요. 게임에 여기 적 비행기가 이렇게 피슝 하고 나타나고요. 여기 내 비행기가 나타났고 여기서 얘가 총알을 쏩니다. 퉁퉁퉁.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의 데이터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슈팅 게임을 해보시면은 거의 매번 판이 구성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타이밍에 총알을 쏘고요. 이게 멀티플 시퀀스로 멀티플 타이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타이머를 우리가 쓰게 되면 앞서의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시간들의 동기화가 살짝 깨집니다. 이 간격들을 보시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타이머를 쓰게 되면 2개 이상의 타이머를 쓰게 되면 정말로 멀티플 시퀀스를 잘 표현하겠지만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객체들이 이미 제가 옛날에 게임 짤 때도 10년 전에 이미 화면에 있는 객체 파티클들 다 포함해서 2500개였어요. 그래서 적 비행기뿐만 아니라 총알들도 전부 다 객체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이 10년 전에도 2500개가 날아다녔고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이머를 2500개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오브젝트들의 시간을 재배치해서 타이머는 한 개를 가지고 시퀀스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보시면은 적 비행기가 나와서 총알을 쏘는 타이밍이 계속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머를 이렇게 하드웨어 자원에서 따로 받으셔서 출력을 만들게 되면 게임이 좀 다양해 보이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동기화라는 이슈, A 오브젝트하고 B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동기화가 아주 정확하게 필요할 때는 지금처럼 오브젝트와 싱글 타이머 한 개만을 가지고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A, B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멀티플 시퀀스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타이머를 2개 이상을 쓰셔서 각각에다가 배치하는 형태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멀티플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면서 등장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음악 분수에서도요, 이 싱크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방식이 아니라 2번 하나의 타이머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배치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음악 분수 쪽으로 들어가겠고요. 여기서 잠깐 한 템포 죽이고 가겠습니다.